안녕하세요.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. 지금 생각해도 씁쓸하고 복잡한 심정이 드는 일이에요.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을 때 일입니다. 당시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정말 빠듯했어요. 남편 월급으로는 아이들 학원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벅찼거든요. 그런데도 이웃들과는 서로 돕고 지내며 살았죠.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한 명이 급하게 찾아왔어요.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눈물부터 흘리더라고요. 언니, 나 정말 급해. 한 달만, 딱 한 달만 빌려줘. 꼭 갚을게라며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. 사정을 들어보니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.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절실해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. 무엇보다 그 친구와는 아이들까지 함께 키우며 가족처럼 지냈거든요. 서로 집을 오가며 반찬도 나누고 아이들 봐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. 고민 끝에 저축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빼서 건넸습니다.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이었어요. 아이들 학원비 몇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. 친구는 고마워하며 한 달 후면 꼭 갚을게, 정말 고마워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어요.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. 먼저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며칠 더 기다렸죠. 그런데 두 달, 세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. 참다 못해 전화를 걸면 미안해. 조금만 더 기다려줘라는 말뿐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기 시작했어요. 요즘 너무 바빠서, 아이가 아파서, 이런 식으로요.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집에 놀러 오지도 않고 동네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. 더 이상해진 건 다른 이웃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저를 피한다는 거였어요. 같이 수다 떨며 웃던 사이인데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뜨는 시기였죠.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. 6개월쯤 지났을까요?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. 집에 찾아가 봐도 없다고 하고요.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 거였어요. 인사도 없이 말이죠. 그제서야 완전히 깨달았죠. 돈은 물론이고 친구도 잃었구나 하고요. 그때 느낌이 정말 처절했어요.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게 더 아팠거든요. 아이들한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. 엄마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. 대신 몇 달간 허리띠를 더 졸라매며 살림을 꾸려나갔죠. 아이들 학원비도 줄이고 시장에서도 더 싼 것들만 골라 사고요. 그 일 이후로는 누구한테든 돈 빌려달라는 말을 들으면 극도로 조심하게 됐어요.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. 그만큼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. 세월이 흘러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됐어요. 얼마 전에 시장에 장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그 친구를 마주친 거예요. 30년 만에요.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요. 예전에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. 낡은 옷의 손에는 전단지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.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. 눈이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먼저 고개를 돌리며 피하더라고요.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를 피하는 거예요.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.
집에 와서 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. 딸은 화를 내며 엄마,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따져야지.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그럴 마음이 안 들었어요.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 사람 형편을 보니 갚을 능력도 없어 보였거든요. 며칠 뒤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.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. 3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. 언니, 나야. 그때 정말 미안했어.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. 변명은 안 할게. 이렇게 시작하더니 잠깐 뜸을 들이더라고요. 그러고는 근데 혹시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하는 거예요.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. 30년 전에 빌린 돈도 안 갚고 도망간 사람이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또 돈을 빌리자고 하다니요. 말문이 막혔습니다.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. 이번엔 정말 갚을게라고 하는데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게 생각났어요.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어요. 분명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인데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. 30년 전 그 친구를 도와줬던 제 자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.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친구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요. 비록 배신당했지만 그런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. 다만 깨달은 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진심으로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선의를 이용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요. 지금 생각해 보니 30년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돈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그 우정에 대한 배신감이었던 것 같아요.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잖아요.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해요.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테니까요. 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제 인생에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돈을 빌려주고 배신당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저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 우리 자신이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.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.